김건희 여사와 최은수 씨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청문회 현장은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김 여사가 국정을 농단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궜습니다. 당황한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박지원 의원, 정청래 위원장,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수면 패턴과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청문회 도중 최 목사에게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이 최 목사에게 왜 김 여사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새벽에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고 지적했을 때 최 목사는 이 부부 생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한 침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남성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어려울 것 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말씀은 너무 심하다 이며 최 목사의 발언을 제지하고 영부인이 왜 새벽에 남자들과 오랜 시간 통화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최 목사는 이 영부인이 여행성일 수 있다 고 답하면서 박 의원은 김 여사가 마음의 병이 있고 공황장애를 약으로 버티고 있다 는 내용의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최 목사에게 질문을 시작하자 왜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며 항의하며 상황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 진행 중요하고 왜라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그만하세요. 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의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만하라고 해도 내가 멈출 것 같아요. 이라고 말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이 새벽에 보낸 카카오톡의 내용과 횟수에 대해 경악할 정도 왜라고 지적했고 윤 대통령은 그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라고 비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너무 심하다 이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여 그들의 발언을 중지시키라고 지시하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새벽 3시, 4시에 이러한 카톡을 주고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 이며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서 대통령 부인이 이 시간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최 목사에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최 목사는 미국에서는 그 시간이 대낮이었다. 영부인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질문을 했다. 고 답변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답이 진행되는 동안 나갑시다. 나가요 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10분여 만에 회의장에 복귀해 항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이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에도 정 위원장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청문회 질의 시간을 이용해 법사위를 품격 있게 이끌어달라 이며 정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왜 새벽에 외관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는다.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지금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대통령 부부에 관해 논의하는데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는 것 요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왜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 며 김 여사가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최 목사는 이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직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 두 사람이 조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며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수석도 야단치고 장관 차관 자리를 임명하며 유향 전달도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하며 오늘 법사위 야당 의원 질의 중 언급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대표는 김 여사와 어떠한 인사 문제도 논의한 사실이 없다 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또한 김 여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 여러 가지 청탁을 했고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을 모두 받아 챙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청탁 중 일부는 반응이 없었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청취는 했지만 청탁이 이루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여사와 대화를 틀 때부터 통일운동과 대북사역을 하고 북한 쪽 관련 일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물을 줬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명품 가방 선물 장면 촬영 경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차 접견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에 여사를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 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간 친분을 이용해 김 여사에게 부정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부정을 이용한 게 없다.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저도 진심으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다툼이 오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대통령실로부터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올백을 이해 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제품 고유 번호를 비교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대통령실 가방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도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창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유혹 핵심 인물 간 통신 기록에서 포착돼 수사 해압을 뒷받침하는 증거였습니다. 송 차장 대행은 2021년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될 때까지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5일부터 해당 사건 수사 지휘 및 감독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날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바로 이 전 대표의 변호 이력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사용했던 휴대폰 번호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신청한 바 있냐고 질문하자 송 부장검사는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휴대폰인지 질문하자 송 부장검사는 이 어느 시절인지 모르겠다 며 파악된 것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분들은 지금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첫 보류 직전 이 전 장관의 휴대폰 수신 기록에 등장했던 대통령실 경호처 명의의 02800-7070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영장 청구 대상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은 지난달 말쯤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세 차례 법원 기각 끝에 네 번째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송 부장검사는 지금은 수사 지휘나 감독이 배제된 상태라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병 사건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 영장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의 차이를 외압으로 자꾸 몰고 간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 기록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선 이 고의로 확보하지 않으려고 한 부분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 합동연설회장에서 김두관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를 내릴 대로 내리고 다 깎아졌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용산에서 착실히 챙기고 있다. 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그는 왜 세수 결손이 생겼고 내년엔 구조안이 예상된다. 며 이 후보의 먹사이즘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것이냐 예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산 시민들은 민주당에 초대받지 못했다. 민주당이 영남을 홀대한다면 지방선거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겠냐 예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차기 지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한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패하면 무슨 소용이냐. 국민보다 반발짝 앞서 국민과 함께 가는 김대중 정신으로 차기 지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이끌어가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와 달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고 자랑이었던 울산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도시로 다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국가였고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경제 강국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조롱을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냐,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엄청난 생산력을 활용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모두가 책임지는 보편적 기본사회.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만들어야 할 우리의 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초도 만들고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해외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 바로 국가가 해야 할 일 아니냐. 민주당이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중심에 바로 울산의 민주당원 이재명이 서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당대표가 선출되어 민주당 내 잡음이 줄어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이 국회 그리고 정부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다양한 소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쁘시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온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